안녕하세요. 제품 설계 공학입니다. 미케니컬 디자인에 대한 얘기니까 기계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계 설계에 대해서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 설명하는 그러한 교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했는데 좀 일이 늦어져가지고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네요. 추석 때 보신 될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니까 이 수업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강신청 정정의 기회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업의 목적은 창의력 향상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이 창의력 향상은 왜 얘기가 나왔냐면, 기계 설계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CAD하고 3D 모델링하고 그런 것을 기계 설계라고 늘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원래 기계 설계라고 하면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기계 설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아이디어들을 도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향상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요. 뭐 브레인스토밍이야 이제 직관적인 방법이고, 조금 더 논리적인 방법으로 쓰면 뭐 트리즈라든가 아니면 바이오미메틱스라든가 시네틱스라든가 그러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창의력이 향상되지는 않아요. 사실 사람의 창의력이라는 게 뭐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향상될 만한 그런 나이는 조금 지났기 때문에, 향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거에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좀 창의력이 높은 어떤 기계 설계안을 낼 수 있는, 혹은 문제 해결안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학적인 설계, 우리가 엔지니어링 디자인 혹은 미케니컬 디자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계 디자인이라는 건 이제 뭐 산업공학에서 얘기하는, 산업 디자인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디자인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 디자인입니다. 공학적인 설계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제너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스케치 모델링하고 간접 설계를 하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구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작해서 테스트하는 것까지. 물론 맨 처음에는 사양을 결정해야 되니까 시장 조사, 사전 조사, 문헌 조사 같은 것들을 해야 될 텐데, 이 수업에서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제품이 개발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죠. 이제 범위죠. 이 클래스에서 범위는 이제 공학적인 설계 과정을 이해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셉 디자인에서 어떤 컨셉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스케치 모델링을 만들어 본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그 뒤에 베이직 디자인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디자인하는 게 구현 설계예요. 최종적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매니팩처링 다음에 이제 파이널 테스트까지 하면 어떤 공학적인 설계 과정이 전체가 다 끝나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쭉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셉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케치 모델링 할 때, 혹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베이직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기계에 대한 컨셉을 잡을 때만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뒤쪽에 뭐 베이직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쪽, 뭐 스케치 모델을 만들 때 혹은 베이직 디자인을 할 때 혹은 테스트를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하겠느냐,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느냐,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다 이러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 툴들이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쓰는 게 브레인스토밍이고요. 브레인스토밍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뒤로 많이 이제 변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데, 여튼 그 브레인스토밍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뭐, 가장 논리적인 방법이다라는데, 뭐, 사실 트리즈도 직관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미메틱스라 해서 어떤 생체 모방학이라고 해요. 생체로부터 어떤 생물을
형상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러한 방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 할 텐데, 디자인 싱킹은 예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아이데어라고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가 이제 만든 어떤 디자인 회사인데, 이 아이데어라는 회사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디자인 싱킹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기 전부터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설계를 하는, 기계 설계를 하는 그러한 회사인데, 기계 설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 설계죠. 그래서 제품을 설계를 하는 설계 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한 꽤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이 아이데오에서 처음에 만들어낸 어떤 설계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계 기법에는 뭐 브레인스토밍도 조합을 할 수도 있고, 바이오미메틱스를 조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총괄적인 그런 프로세스 기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뒤쪽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2주 혹은 3주 정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할 때, 기계 설계를 할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로. 그래서 메카니컬 디자인에 대해서 어떤 이그젬플을 보여주면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우리가 기계 설계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좋아. 저럴 때는 저렇게 설계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방법에 대해서는 실험계획법이나 아니면 반응표현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요. 아마 여기까지는 하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간들 다 빼고요. 한 13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수업은 시험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주차 이제 인트로덕션은 치맥 파티로 대체를 했죠. 이제 2주차에서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기본적인 공학적 설계의 과정에 대해서 아까 컨셉, 그 다음에 스케치 모델, 그리고 베이직, 그 다음에 디지털, 매뉴팩처링, 테스트까지 이어지는 그 6개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그때 직접적으로 진짜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부터 해서 6번째 시간까지는 다 디자인 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요. 브레인스토밍은 사실 간단해요. 근데 이거는 해보냐 안 해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액티비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팀별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 뒤에는 바이오미메틱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트리즈가 좀 길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5주차에는 트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6주차에는 케이스 스터디, 트리즈를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뭐 적용을 하는 예시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6주차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3주차부터 해서 팀별은 아니죠. 전체로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줄 거예요. 팀 프로젝트라 그래서 뭐 어려운 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뽑아낸 거를 이용을 해서 팀별로 경기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7주차에 그 팀별 경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3주차부터 쭉 해서 여러분들이 팀별로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팀별로 아이디어를 뽑아내요. 그 아이디어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도 되고 바이오미메틱스를 해도 되고 트리즈에서 얻어내도 되고 어디서 얻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얻어내서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단순한 경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문제는 이 과정 쪽에서 단순한 경기를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점수는 그 정리된 자료를 이용을 해서 점수를 주게 될 테니까 그건 다시 한번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에는 이제 인베디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베디먼트네요. 인바디먼트인데 죄송합니다. 인베디드가 왜 나왔을까요? 죄송해요. 인바디먼트인데 구현 설계입니다. 실제로 아이디가 있으면 그거를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 설계를 할 때 베이직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8주차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게 9주차.
그래서 기본 규칙, 원리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10주차에는 기계 설계를 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8주차, 9주차, 10주차. 그러니까 8주차, 9주차, 10주차는 실제 기기에 대한 얘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주차하고 12주차에는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디자인 싱킹은 팀 액티비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12주차에 두 번째 팀별 경기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과제를 줄 거고요. 팀별로. 그러면 그거를 13주차에 경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골이 나오면 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시겠네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 과정 정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될 거예요. 첫 번째 경기하고 두 번째 경기의 주제는 다릅니다. 비슷하게 할지 다르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개념으로는 다르게 할 예정이에요. 13주차까지 제가 잡아놨는데요. 우리가 수업이 다음 주까지 그쵸, 다음 주까지는 목요일 날 할 거고요. 그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할까요? 왜냐면 중간에 이제 웬만하면은 휴강을 하지 않았으면 싶어가지고 쭉 가서 뭐 한 주 좀 일찍 종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2주 일찍 종강을 하게 되겠네요. 시험 기간까지 빼니까 2주 일찍 종강을 하는 그러한 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에 대한 건데요. 성적은 개인 점수 50점, 50%, 그 다음에 팀 점수 50%입니다. 우리 팀은 자유롭게 일단은 팀을 정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21명이니까 5팀을 만들지 4팀을 만들지 좀 고민이긴 한데 그냥 4팀만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경기를 하려면은 4팀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기록 경기를 하게 되면 5팀이 돼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4명이서 한 팀을 할지 5명이서 한 팀을 할지는 그날 첫 번째 수업날 결정을 해볼 거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 점수에서는 출석 점수가 20%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교수님들 같은 경우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출석 점수는 안 받거든요.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팀 활동 위주다 보니까 출석 점수를 줄 거예요. 출석 점수가 20%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렉처 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필기한 거를 평가를 할 겁니다. 강의 노트에 얼마나 예쁘게 잘 필기를 했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의 참여도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인데요. 주관적인 판단에서 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퍼션은 작아요. 10%를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팀 활동을 하게 되면 팀별로 이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팀별 경기 점수를 가지고 할 텐데, 팀별 경기 결과에 따라서 1, 2, 3, 4, 5등 5팀을 한다라고 하면 1, 2, 3, 4, 5등이 정해지면 그 1, 2, 3, 4, 5등 그 퍼센트 점수 그거 가지고 20%를 줄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중간 과정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 최종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한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했던 그 중간 과정들, 그 정리된 것들을 이용을 해서 30%의 점수를 주게 될 거예요. 얘네들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아무래도 팀이 있으니까 팀별 상대평가가 되겠죠. 뭐 팀 경기는 졌어도 레포팅을 아주 잘했으면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성적에 대한 얘기고요. 뭐 저는 이쪽으로 연락은 다들 아실 테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추석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찌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주 16이 아니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이면은 19일이네요. 9월 19일 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추석 잘 보내세요.